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연력학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강의는 일단 두 파트로 나눴고요. 첫 번째, 지금 현재 이 시간은 그 연력학의 어떤 기본 핵심 개념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핵심 개념들을 쫙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문제 관련되는 기출 문제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풀어볼게요. 연력학은 역대 수능에서 한 문제에서 근데 출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좀 준비는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각설하고요. 일단 여러분들 연력학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될 거, 오늘 지금 강의할 거는 크게 몇 가지라고 해야 되나, 한 4가지 파트를 보셔야 돼요. 일단 처음에 기본 개념, 필요한 필수적인 핵심 개념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연력학 제1법칙을 아셔야 됩니다. 1법칙.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열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체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라고요? 베르누이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뭐냐면 그 연력학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기초로 해서 연력학 과정이 4가지가 나와요. 등온, 등적, 등압, 단열, 이 4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에 4번째는 열기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파트를 좀 할게요. 첫 번째 기본 개념은 일단 그걸 알아야죠. 온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온도라고 하는 건, 온도의 본질은 뭐냐면, 온도가 높다 낮다라는 그것은 일단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어떤 물체를, 온도라고 하는 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또는 분자들의 얼마나 활발한 정도,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요거를 조금 정량적으로 표현하면 원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분자들,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그 개념이 거시적으로 볼 때 뭘로 나타난다? 거시적으로 볼 때 온도라고 하는 걸로 우리한테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게 원래는 물리투 개념인데요. 좀 이상해졌어요. 근데 아무튼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리고 보통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물리원에서 다루고 있는 연력학은 물질의 상태 중에서 어떤 거를 주로 다루고 있냐면 기체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 요거 좀 명심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마치 뭐와 같아요. 자꾸만 이렇게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역학에서 속도 가속도 관련의 운동은 무조건 물리원에서는 뭘만 다룬다? 직선 운동만 다룬다. 1차원 운동만 다룬다. 이런 것처럼 연력학에서는 무조건 뭐만 다룬다? 기체만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기체 분자 한 개의 어떤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죠. EK는 어떻게 쓸 수 있죠? 2분의 1 M V 제곱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V 바라고 붙여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게 어떤 집단적인 그 형태, 집합적인 것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통계 개념이 들어가요.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평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어떤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평균 속도겠죠. 요것은 2분의 3 nr t로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게 뭐라고요? 온도예요, 온도. 아시죠? R은 기체상수, N은 몰수,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셔야 될 건,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뭐다? 운동 에너지가 크다. 그 물질을 구성하는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고,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평균 속도가 어떻다? 크다. 이렇게 3가지가 연결돼야 돼요. 온도, 운동 에너지, 평균 속도. 이게 지금 서로가 연결이 돼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그러면 잠깐만. 이거 자꾸 딴 얘기 하는데. 이걸 이제, 그래서 기준으로 한 것이 그 온도 개념이 바로 뭐냐면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건데,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건데요. 절대 온도, 그러면 0K가 이제 마이너스 273도씨죠. 이때가 뭘까요? 이때가. 0K 이때가 뭘까요? 이 5K 아닙니다. 0K가 뭘까요? 예. 이상기체에선 따지는 건데 0K라 그러니까 즉 운동 에너지가 원전 상태, 0인 상태. 즉 기체가 모두 정지한 상태, 운동 에너지가 0인 상태겠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좀 유식한 말로 그런 상태 히트데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죽음의 상태. 절대 온도 0K란 뜻이에요. 지금 우주의 평균 온도 얼마죠? 우주의 평균 온도는 2.7K. 그죠? 아무튼 그렇고, 야, 이렇게 해도 좀 설명할 게 많네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열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인다? 열의 이동 어디로? 항상 고온에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어디로? 저온으로 움직인다. 자발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된다. 물론 자발적으로. 그래서 어떤 열의 이동이나 에너지의 이동에 특정한 방향성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그 어떤 그 원리가 그거를 이제 정리한 원리가 사실은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근데 이 법칙은 잘 안 나오니까 일단 여기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심화해서 뭔가 좀 동영상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좀 더 내용들을 좀 물리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동영상으로 하는 건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물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리원을 수능에 맞춰서 잘 풀 수 있게끔만 좀 해주는 거지. 참 저 답답합니다. 근데 아무튼 저 강연식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시험도 잘 봐야 되니까. 아무튼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언제일 때까지 움직인다?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거를 무슨 상태?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열은 자발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움직인다. 그럼 여기서 질문. 저온에서 고온으로 움직이는 건 또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자발적인 움직임을 억지로 이렇게 올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때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또 연력학 제2법칙의 다른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개념을 잘 익혔습니다. 열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기체와 관련이 있는 거시 지표는 뭐냐면 온도, 압력, 그 다음에 부피, 또 몰수, 뭐 이런 개념들이에요. 이게 서로 이렇게 조합이 돼서 뭐요? PV는 nRT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화학에서 배우죠. 그쵸? 네. 아무튼 압력, 부피, 온도, 몰수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아시죠? 이 거시지표, 어떤 집단을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개념, 이 거시지표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보시고요. 두 번째 한번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일단은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살펴본다 그랬죠? 제1법칙. 아이,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예. 됐나? 예, 초점이 잘 이제 맞았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다시 말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어떤 거에서의 열에 대해서의, 그리고 또 물리원에서 뭐만 다룬다? 기체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기체 덩어리를 다룬다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진짜 아주 쉬워요. 뭐예요? 외부에서 공급된 에너지는 뭐가 된다? 외부의 기체가 그걸 받아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진다. 이거예요. 이거 쉽죠? 무슨 뜻이라고요? 외부에서 돈을 받으면 밖으로 일을 해주거나 다 밖에다 쓰거나 아니면 자기가 저축한다. 아이, 간단하죠. 돈 받아서 밖에다 쓰고 남은 건 자기가 가진다. 이 뜻이에요. 조금 좀 엄밀하게 하시면 이거는 뭐라고요? 공급된 에너지겠죠. 열 에너지예요. 그렇죠? 공급된.
외부로부터 기체가 받은 에너지. 예. 그럼 이게 외부에서 기체가 뭐예요? 기체가 외부로 한 일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기체가 자기가 이제 킵해 놓는, 그럼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연력학에서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는 표현 안 쓰고 내부 에너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공급된 거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받으면 일부는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 저축하건 뭐 이렇게 그 뜻이에요. 근데 기체가 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W는 이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F 뭐 S 기억하시는지 이렇게 표현 안 쓰고, 유체에서 우리 보통 압력 쓴다 했죠. F 델타 V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난다? 요거는 2분의 3 NR 델타 T로 나타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기억하세요. 요거는 어려워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했지만 온도가 증가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다. 쉽게 말하면 내부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즉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요. 내부 에너지 뭐라고요? 아까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은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의 합이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물리원에서 다루는 건 이상기체를 다루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보통 고려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내부 에너지는 곧 운동 에너지예요. 그 물질의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들의 운동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운동 에너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온도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다?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는, 또 다시 말해서 온도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이렇게 연결이 다 돼야 됩니다. 여기 또 평균 속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는 얘기다. 여기까지 연결하면 더 좋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기체가 쉽게 말해 팽창하면 뭐예요? 외부에 일을 해주는 거죠. 왜 그런지?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기체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팽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여기 공기라는 걸로 꽉 차 있다고 했죠. 유체 기억하세요? 공기라는 걸로 꽉 차 있는데 기체가 거기에 있어요. 기체 덩어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주변이 다 공기로 차 있어요. 이게 기체 덩어리고. 근데 이게 팽창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바로 외부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해요? 밀어낸다라는 뜻이잖아요. 즉 밀어내면서 일을 해준다. 밀어내는 일을 해주기 때문에, 팽창한다는 건 뭐가 관련이 있다? 외부의 일을 해준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아시죠? 그리고 또 뭐라고요? 수축한다는 건 뭐예요? 오히려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것이 되겠죠. 아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어렵지 않아요? 외부로부터 돈 받으면 일부는 쓰고 일부는 자기가 가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가지느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일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얘가 일을 했는지를 보면 팽창한다는 것까지는 관련이 있는데, 기체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건 뭐라 하냐면 외부에 일을 한다는 뜻이죠. 해준다는 뜻이죠. 그죠? 수축한다는 건 뭐예요?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오히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증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거시지표인 온도를 보시면 알 수 있다. 즉 내부 에너지가 커진다란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결국 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란 얘기기도 해요. 즉 운동 에너지, 그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그 뜻이고, 이건 뭐냐면 평균 속도가 더 증가한다는 얘기고, 또 뭐예요? 결정적인 거,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꼭 살펴보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럼 연력학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죠. 이거 지금 뭐 처음 이제 보시는 분이면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서 꼭 보십시오. 이해할 수 있습니다.